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화랑이죠. 이제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무주택 가구원일 경우,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이 자본 이득으로 주식으로 이득을 벌면 한 70%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직장이 있는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금요일 2부,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자, 어버이날 맞이해서 자, 주말에 옹기종기 여러 얘기들 나누실 것 같아요. 자, 알차고 도움되는 우리 부동산 정보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와 함께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아마 가족분들과 모임 예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또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빠지지 않고 나올 텐데요. 그 자리에서 또 건설적인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핵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5월 14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최근 바로 내일이죠. 자, 5월 9일. 자, 부동산 우리 양도세 중과 자, 재시행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다. 자, 두 개 있는데 요거 어떻게 계속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그리고 내가 비핵심지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꼭 강남 3구 한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 있는데 사실 핵심지에 요즘 재개발 쪽 투자 또 알아보고 싶고 또 갈아타기 핵심지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분들 이런 내용 자 세금 규제 부분과 또 상급지의 선점 투자 내용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개별 상담 포함해서 저희 세미나에서 내용 주제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홍정기 대표와 함께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은 먼저 이 시간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는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제도,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금주의 부동산 시장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 화제가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장특공이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장특공, 자 12억 초과분 아파트. 자, 12억 초과분은 실제로 지금 12억 기준으로 그 이하 매가인 경우에는 그렇죠? 실제로 2년 실거주가 아니라 보유만 하더라도 자,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자,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 거주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세금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뭘까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우리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매도할 때 우리 양도세가 있죠. 자, 우리 얼마나
시세 차익을 적게 보던 많이 보던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자,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됐어요. 어떤 이슈가 됐나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꼭 투자 투기가 아니어도 실제로 이사,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 그리고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자, 기존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 평택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평택에 집은 하나 있는데 금방 또 팔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서울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비율,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가 이 비율은 44%나 된다는 주거실태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자, 지금은 개편 이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장특권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실제로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보유만 하더라도, 즉 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거주까지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유만 한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지만 개정안은 어때요? 자, 보유만 해갖고는 안 돼.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12억 이하의 일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유지되지만 그 위에 15억 캡, 25억 캡 아시죠? 우리 대출 규제를 현재 지금 묶어놨잖아요. 자, 6억 기준으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를 살 때 세금이 프리한 존이 있느냐, 아니면 그 위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제는 임대를 놓을 수는 없겠는데 내가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는데 이러한 스탠스를 각각 가지게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뀐단 말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보유 10년, 거주 10년 두 개를 다 하면 80%고 보유만 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유를 한 경우에 세금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제는 거주 10년을 채워야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유만으로는 세금 절가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구간별로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최근 서울 아파트 흐름 어떤가요? 자, 최근 서울 아파트 흐름은 예전에 22년, 자,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참 상승세 타고 그 뒤에, 그쵸? 자, 금리 상승 파동 있은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가요? 자, 그 뒤에 실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지금의 아파트 현상은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똘똘한 징검다리를 딛고 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똘똘한 한 채를 간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지금은 지역 선별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역별 선별화가 된다. 똘똘한 한 채. 자, 위에서부터 훑는 거예요. 자, 상급지가 있어요. 상급지에서 대장단지가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면 사람들은 거기에 쫙 몰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 다음 급지, 그 다음 급지에 또 대장단지를 또 쭉 훑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급지에서 두 번째 대장단지를 그 다음에 훑게 되는. 자, 이런 형태로 급지별로 이동하면서 그 급지에서의 대장단지를 건드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서울에 상급지들이 충분히 올랐어요. 5년치 오를 게 1년 만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갭매우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갭매우기 현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 급지로 갈 때는 어때요? 불길이 전이 될 때도 지금 서울에서 서울 외곽으로 갈 때 조금 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런 형태를 보았었을 때 지금 15억 아래 구간의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마침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7억부터 9억 사이에 매물대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 세금 프리존이에요. 여하튼 사고 팔아도 요게 12억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3억에서 6억 차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비과세 상한선에 근접한 우리 12억 경우에는 어때요? 자, 눈치 게임을 조금 보게 되겠죠. 그리고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할 때, 자, 12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임대는 언제까지 놓을 수 있고 내가 실거주를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가야 돼요. 신중해진단 말이에요. 15억 초과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자, 여기서 초과분부터는 어떨까요? 이제는 이 아파트는 매수할 때부터 임대로는 할 수 없어. 무조건 나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득도 있겠지만 실도 있죠. 자, 제도의 허점과 실 좀 살펴보자면 지금 서울 전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비율 주거실태조사에서 44%. 또 양극화 현상들 점점 심화되고 있죠. 강남 3구의 일자리가 얼마나? 160만 개나. 이제는 광화문, 을지로, 종로가 아니라 강남 3구가 일자리의 메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서 비거주 아파트가 사실상 임대 공급원 역할을 해왔는데 비거주 아파트 44% 있는 부분들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예, 자, 비거주 아파트가 감소하는 부분. 왜? 임대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는 줄어들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리하게 만드니까. 자, 그래서 비거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확 줄었는데 임대 시장에 좀 직격탄이 더 나오는, 즉 실제 매물, 임대 매물에 대해서는 더욱 공급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임대 물건이 줄어들면 결국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는 다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희망 고문이 아닐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 시세를 좀 살펴보면 현장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아파트 시장 흐름, 자, 종합주가지수가 7,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요. 이제는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정 부분의 젊은 실거주 수요층에 대해서 패닉 바잉도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갭 메우기, 상급지가 충분히 올라서 조정기, 그 다음에 갭이 채워지고 있는 중급지, 그 다음에 3급지, 지금 중급지, 상급지 15억 이하의 매물들은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마땅한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강남 집값이 서서히 조정을 마치고 선별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자, 선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4월, 5월, 자, 5월 같은 경우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 및 전주 비교들. 자, 완만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서울 상승률이 보합 유지에서 상승 지역과 관망 지역이 지금은 좀 혼재되어 있는. 자, 주식에만 쏠려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주식 자체가 변동성, 그쵸? 네,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제 점점 부동산으로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았었을 때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들 일부 조정을 하고 선별적으로 특히나 우리 송파구의 상승세가 눈에 돋보입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전환이 되었죠.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실 서초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중심권의 아파트들은 24년 가을 슈퍼 사이클, 즉 아파트의 상승 전환장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이 올라서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상승과 멈춤, 일부 보합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느낌 우리가 눈여겨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빠르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되면 정말 좀 많이 뒤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표님과 함께 지역 분석하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 분석을 하는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 어느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자 오늘은 바로 강남권 초기 재개발 중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들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지역, 자, 잠실동, 잠실본동의 전체적인 재개발 지금 추진 현황, 흐름, 그리고 어디까지 왔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과 미래 가치는 어떠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 잠실동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서울 지도에서도 상당히 강남 3구라고 표시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주 근접 일자리가 160여만 개가 몰려 있고요. 그만큼 지금은 직장과 주거 그리고 인문적 즐거움, 직주락이 모두 보행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중심지 하나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었을 때 지금 보이는 이런 잠실권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상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좋은데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그렇죠? 네, 이런 현상들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충분히 수요가 있는 곳은 더욱 고밀도 개발, 그리고 저층을 고밀도 개발, 그리고 직주락을 기본으로 컴팩트 시티, 비욘드 저닝 이런 얘기들이 모두 이쪽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제 삼성동과 잠실의 마이스 복합 개발에 덧붙여서 개발 호재까지 더해졌는데, 같은 입지에서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아직 남아있는 저밀 저층의 조금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지 않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어떨까요? 자, 재개발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현재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은 이미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지역별 노후도와 특히나 중요한 주민 동의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았었을 때 실제로 잠실동 자체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잠실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잠실본동의 좀 재미난 부분들을 보면 저희는 잠실 권역을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잠실 권역 자체에서 삼전, 송파, 방이, 가락 이런 지역별로 행정구가 조금 다르지만 다 잠실권에 거주해요. 잠실 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잠실 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이동이나 삼전, 가락은 잠실이 아니다. 거기는 송파지. 거기가 왜 자꾸 잠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런 내용까지 보았었을 때 실제로 잠실권에서 우리 잠실 마이스 산업 그리고 우리 삼성동의 거대한 직주 근접 부분들이 모두 시그널을 한 몸에 받는 아주 좋은 입지를 그대로 받고 있죠. 탄천 보행교라는 게 뭘까요? 삼성동과 우리 잠실 본동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바로 직주 근접의 시대를 넘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데 인문적 환경까지 더해져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바로 잠실 같은 곳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저희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자, 지금 좋은데 충분히 강남 국제업무지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자, 철도교통과 도로교통 핵심 입지가 더 좋아지는 형태,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과 잠실이 이제 국제교류 문화 복합지구가 같이 합쳐지면서 이러한 형태의 마스터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전반적으로 이 그림은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홈페이지 쪽 파트에서 좀 따온 건데 이쪽이 삼성이에요. 자, 이쪽이 잠실인데 잠실이 지금 야구장만 보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이제는 호텔, 컨벤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도보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직주 근접이 강해졌어요. 즐거움까지. 자,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여기가 어디죠? 자, 우성 3차 아시아 선수촌. 자, 아파트 바로 옆에가 여기가 어딘가요? 바로 이 저층. 똑같은 입지인데 저층 저밀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여기 오늘의 타겟팅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계획이 아니고 공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행 중심의 실제로 문화, 상업, 복합 공간들이 생기는. 자, 그럼 진짜로 이런 강남의 잠실권 재개발이 되나요?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보시면 불과 11월 얼마 안 됐네요. 자, 11월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는 영등포, 청량리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왕십리, 자, 오래된 저층 저밀 노후도들을 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은 강남과 잠실, 자,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 가능 구역을 더 세게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용은 뭔가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자, 이제 아파트 주거환경 정비사업 해도 돼. 자, 어떻게 50층 이상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해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장과 가까워야 된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야구 경기만 보고 일부 경기만 보는 종합운동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호텔, 컨벤션, 그리고 바로 한강과의 직주 근접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문화복합 시설들이 초대형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여의도 당산, 용산 마포, 사당 방배, 자, 이러한 직주 근접이 연결되어 있는 주거와 직장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동남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 가치의 축인 성수동과 삼성동 축을 보았었을 때 오른편으로 지금 자양동 한강변 라인 또 구리, 군자, 능동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갈수록 투자 가격대가 좀 낮아지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잠실 마이스 복합 개발 삼성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잠실 쪽을 중심으로 이제 이 아래의 저층 저밀 주거지에 개발 압력이 제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라인들로 이제는 강동 천호 쪽도 보게 되는 거고 이제 고덕 2-1, 2-1 늘 같이 재개발 투자하실 때 비교하시는 지역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최근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았었을 때 어떤 부분이에요? 서울 아파트 시세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리딩되었던 최근 2년간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 흐름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곳이 어디다? 바로 송파 지역이라는 얘기죠. 송파권 아파트가 최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그 외 지역들도 말씀드리고 있죠. 강남 3구 한강벨트 너무 올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급지들, 그 다음 급지들, 중저가 아파트들 어떻게 돼요? 자, 풍부한 유동성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왜? 전세도 없어지고 매물도 씨가 말라요. 자,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분들, 또 아이들 월세만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밀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외곽지 비핵심지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그널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주거비는 점점 증가하고 나니 물량이 부족하고 결론적으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핵심지에 아파트를 한 채 하고 핵심지에 재개발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주택수 제외 혜택, 즉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죠. 수도권 기준으로는 6억 미만, 면적은 59제곱미터 이하. 언제까지? 27년 12월 말일까지 준공이 나는 기준으로. 자, 재개발에 움직임이 있는데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고 법적으로는 입안 제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구역 내에 쏙 들어가는 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바로 요 빨간색 중에 더 빨간색들이 여기 분홍색 빛깔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지 재개발 빌라를 건드리는데 오늘 특히 그중에서도 송파권역의 잠실 본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송파권에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나? 자,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파트 상승 흐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전반적인 아파트의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재개발의 투자처를 찾는 부분들에 대한 숨은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왜? 예전에는 헌집주께 새집다오 개념의 예전 방식의 재개발이었다면 지금은 미래 가치가 보이는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로 그 투자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핵심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정말 한 30억, 40억 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그곳의 핵심지에 아직까지 좀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재개발지를 찾는 것이 핵심일 텐데 오늘 그 지역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 잠실 본동입니다. 이 지역이 왜 미래 가치가 있는, 왜 좋은 재개발 투자처가 되는지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대표님?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잠실 본동 자, 아파트 상승폭 기록 입지도 좋고 자, 업무지구도 가장 강남 업무지구와 함께 직장이 많이 몰려 있고 자, 입지도 좋은데 이제 확실한 시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시세들이 쭉 라인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층 저밀의 재개발 2만여 세대가 주변에 신축으로 탈바꿈하려는 재건축 3만여 세대와 함께 현재 서울 전체에서 압도적인 정비사업 물량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탈바꿈하려는 가능성이 보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서잠실과 동잠실로 나누어서 보더라도 충분히 그 가격대의 시세를 볼 수 있죠. 대장아파트, 주공아파트, 또 엘스, 그리고 최근 신축으로 들어섰었던 자 30평형대 아파트 가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거기에서 특히 오늘 재건축 예정단지, 자 실거래가는 다 5월 기준입니다. 국평형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지들은 뭘까요? 자,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가 된 단지도 최근에 있죠. 자, 르엘과 레미안. 바로 그런데 우리 꼭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오른편에도 상당히 다양한 송파, 한양 1, 2차, 가락쌍용, 또 미성, 방이동, 대림, 오금, 현대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신축이 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래 하단, 이 하단에 같은 입지에 저층 저밀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노후도는 이전에 30년 기준에서 이젠 20년 기준 60%로 노후도를 낮춰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재개발의 움직임이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이 빌라촌의 그림들. 매우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촌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아래 오늘 말씀드릴 잠실 본동 도심복합개발의 현재 추진 움직임이 있는 구역들 살펴보시면 많이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잠실권의 재개발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잠실 본동 특히나 도심복합개발 중심에 있어서 보았을 때 어디 한 곳만 재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밴드웨건 이펙트. 얘가 하니까 내가 한다.
너가 하니까 나도 한다. 자, 다 같이 움직이는 이 동조 현상이 재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삼전동, 석촌동, 그리고 삼전동 상단, 그리고 잠실 본동 하단과 상단 모두 이 숫자는 예상되는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예, 확정이 전혀 아니고요.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도 전체적으로 강남권이니까 노후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 20년 기준으로 현재 잠실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가장 강력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어요. 20년 기준 78% 이상, 60% 이상이면 재개발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자,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노후도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잠실동 주변에 특히나 이 아파트들 실거래가는 35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에서 실제로 전체적인 잠실 본동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의 움직임들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렇게 전체 지도를 보니까 위쪽은 다 아파트 말씀드렸죠? 자, 이 아래쪽에도 이제 재건축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 자, 이런 지역들 이제 지금의 30억대가 아니라 40억, 50억대를 웃도는 고가의 아파트가 되는 경우. 자, 이 아래쪽에도 재건축 잠실 우성 4차 그리고 최근에 잠실동 하단의 일부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은 어떤가요? 도심복합개발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삼전동의 경우 이제 주민설명회 끝나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 마무리하고 나서 도심복합개발 시행세칙이 들어오면 바로 이런 삼전동 하단이나 잠실 본동 하단의 경우 그리고 주변에 모두 다 재건축 정비사업들의 움직임들. 자, 요즘 분담금이 많이 올랐다고 이슈들이 있죠. 하지만 그 분담금을 걱정을 뛰어넘는 확실한 수십억대의 미래 가치가 현가로 환산이 되었었을 때 그 투자 가치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잠실동으로 돌아가서 면밀히 보자면 우리 이미 삼전역 여기 오른편에는 예비구역으로 이제 여러 차례 모아타운을 진행했다가 도심복합개발로 전환한 삼전동이 있고요. 바로 그 오른편에 SH 방식의 모아타운, 자, 공공성으로 사업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죠. 구역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올해 9월, 10월 2주 착공을 앞두고 대림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880여 세대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고 바로 그 위편엔 자 5월 1, 2회씩 실제로 주민들이 모임들을 하고 신탁산 어디로 선정할지 모임을 하게 되면 재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잠실동 하단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그 위편 새마을 전통시장 위쪽은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고 여기가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그 아래편에 오늘 말씀드리는 요 초등학교를 품은 잠전초등학교 오른편 바로 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추진위도 모집했고 이제는 신탁사 협의 단계에서 지금 시작했다? 아니죠. 25년에 이미 모아타운 한번 했고 이제는 도심복합개발로 다시 추진하는 자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한번 했으면 기존의 동의율 30% 자 플러스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속도와 확실성 측면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겠죠. 바로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삼전역 상단 바로 왼쪽 잠실 본동 상단이죠. 자, 지금은 잠실동 상단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면 우리 잠실 본동에서 특히나 현재 구역 지정된 거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를 추진을 보여주고 있는 입지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고 노후도 요건이나 기타 요건들을 모두 갖춘 지역들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 노후도가 어떤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먼저 도심복합 개발 형태. 자, 26, 27, 28년은 뭐다? 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서울에서 중위권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센 애들. 그중에서 역에서 350m 과반 내에 들어와 있는 소규모 역세권으로 추진을 하거나 도심복합 개발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서 초기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노후도 78%, 20년 기준으로 60%만 넘으면 되는데 78%. 도심복합 개발 사업 요건 검토, 우리 닥터빌드 프로그램, 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 검토해서 체크를 해보니 노후도 기준일, 자, 5월 4일 날 만들어 봤네요. 자, 전체 면적은 56,000제곱미터. 기존 주택수가 1,129세대네요. 자, 이런 경우에 도심복합 개발에 일반 인센티브를 적용했었을 때는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노후도도 충족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역에서도 가깝고 구역이 3개 나와 있는데 구역 내 투자처들을 알아보시면 괜찮겠죠? 네, 이미 모아타운 정비 사업할 때 이런 내용들로 구청에 한번 자료가 제출이 됐고 동의율도 적지 않은 동의율을 거뒀다. 이제 도심복합 개발로 바꾸어서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입니다. 전체적인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체적인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종합운동장역과 잠실 세내역에서 가깝고 이미 주변에는 아파트 시세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도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이 아래도 재개발, 여기도 재개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데들이 실제로 추진위 구성과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들이죠. 그 중에서도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바로 이 지도 내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구역에 투자처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번 저희 세미나 그리고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정말 추진이 되고 있는가? 25년 1월에 해당 구역에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모아타운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 26년에 지금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언제 바로 최근 4월 26일까지 공개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해서 추진위 구성을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란 말이죠. 실제로 구역을 보니 삼전역에서도 가깝고 도보 4분 거리, 전체로 300m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구역도 1구역, 2구역, 3구역. 자,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이런 투자처들은 늘 우리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이런 형태 어떻게 추진을 한다고요? 자, 민간 도심복합 개발로 추진을 한단 말이죠. 도심복합 개발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1월 5일 날 자, 조례안 공포했고 이제 6월 시행 세칙을 앞두고 많은 신탁사 지역들이 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입안 제한 동의서들 양식이 있고 22년부터 발의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올해 1월 조례안 서울시에서 확정되고 시행 세칙을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성장 거점형. 자, 성장 거점형은 재개발 쪽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잘 맞진 않아요. 그렇죠? 예. 빌딩 숲 그리고 도시 혁신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뭔가요? 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주거 중심형 사업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들.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 주거 중심형의 요건이 어떻게 된다? 면적은 6만 제곱미터 이하, 역에서 과반이 350m 이하, 노후도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 바로 잠실 본동 상단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구역들이죠. 면적도 6만 제곱미터 이하, 노후도도 78% 20년 기준으로 충족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역에서 모든 구역이 반경 다 350m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복합개발 사업 진행을 한다면 6월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지정 신청하고 동의서 진구까지 자 27년 겨울 정도, 자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충분히 빠른 스피드로 달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매력도 있는 잠실 본동의 투자처들, 자, 가격대는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를 체크해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추진위 구성 단계인 바로 이 상단, 입지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이런 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저희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고 하셔서 구역대가 실제로 세제 혜택 보시면서 한 3억 이하대, 실투자금 2억대 중후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구역 선정이 되면 매매가 임대가 대비해서 실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정되기 바로 전에 지금 현재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이런 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하고 알아보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잠실 본동 그래서 상단의 도심복합개발의 인근 중에서도 이렇게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이제 구역을 회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역도 참 잘 그렸어요. 예, 저희가 그린 게 아니고 교회는 반대를 할까 봐 지금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대입구를 만들려면 20m 도로를 접도하는 부분들이 구역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세심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그런 구역도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의 투자처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게 우리가 체크하고 검토해 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실 본동 그리고 잠실 본동의 투자, 강남권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 본동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5월 14일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오늘 용인 수지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실거주 만족도는 좋은데 네.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제 여유자금 3억대로 서울에 소액 투자를 좀 하고 싶어 검토 중이거든요. 네. 알아보니까 이미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된 곳은 투자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재개발 예정 초기 지역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 한 곳은 자양 1동, 한 곳은 잠실동 잠전초 우측 구역입니다. 네. 예,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양 1동은 이미 동의서를 많이 거둔 상태라 투자금은 잠실보다 높은데 네. 개발 속도는 빠를 것 같고요. 네. 예, 잠실은 더 초기 단계라 투자금은 자양동보다 적은데 아직 그래도 초기라 재개발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잠전초 주변으로 상권도 많은데 동의율이 잘 나올지에 대해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한 채 있지만 가격이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더 그리고 가격이 그 오를 수 있는 자양동보다 투자처로 네. 느려도 강남 상구 입성계를 놓치면 후회할지 어. 전문가님 의견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양 1동이 좋냐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잠실동이 좋냐 잠전초등학교 우측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자양동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투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3억에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억대 정도. 자, 3억.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금이라면 지금 자양동의 경우 자양 1동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 자양 1동을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요렇게 세모 표시로 돼서 구역에서 가까운 한강변에서는 살짝 뒤인데 역세권 모아타운으로 아마 이쪽은 동의서를 벌써 한 60% 정도까지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까이 곧 접수를 앞두고 있고 아마 정비업체도 코리아 UNC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준비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좀 넘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3억 4억을 넣어서 여기 자양동에 검토를 하는 부분들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미래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
쪽으로 보신다면 자양동도 물론 검토 가능하지만 조금 더 핵심지로 좀 들어온다면 우리 지금 초기에서 지금 3, 4억 투자를 해서 7, 8억짜리 빌라를 투자해서 아마 1.5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보는 데는 이미 재개발은 뭐다? 단계별로 오른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이 다음 단계로 오르는데 구역 직전 이전에 어느 정도 동의서를 거둔 상태면 시세가 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은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초기에 선점하는 부분들은 바로 어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삼전에서 여기 잠전초등학교 우측에 이렇게 오늘 표시되어 있던 제가 여기 표시하는 바로 이 지역 도심복합개발로 추진하면서 도심복합개발의 3가지 요건, 그쵸? 요거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쵸? 자, 노후도 그리고 추진위 구성, 주변의 아파트 시세 가치, 여기는 아직 3억에서 4억이 아니라 3억 미만으로 내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미래 가치까지 같이 보는. 자, 자양동도 물론 좋지만 지금 소액으로 선점하는 데에 시그널들이 들어와 있는 역에서 가까운 도심복합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잠실동 3억 이하로 보는 부분들 좀 추천 권유드려 봅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재개발 투자는 이 단계별 상승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실동에 손 들어드리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사연 좀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918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문자가 좀 길어요. 음마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거주는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제 동생이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두 개 좀 다 해결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곳 아파트 좀 볼게요. 자, 다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지역이죠. 자, 우리 음마 아파트 다 보고요. 서초에서 우리 반포로 내려가는데 우리 아크로비스타 있는데 요 구역, 그쵸? 예,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삼풍 아파트. 자, 두 곳 보면 사실 예전에 보면 음마냐 삼풍이냐 얘기를 하게 되면 삼풍 쪽이 사실은 재건축, 그렇죠? 예,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강남권에서는 큰 대형 평수들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대지지 분들이 좀 넓고. 사실 음마는 어렵게 해결이 된 케이스죠. 왜? 지하에 있는 음마 상가가 우리 어때요? 조합원에서 모두 다 동의를 받았어요. 전부 다 아파트 입주권을 다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이 단계까지가 많이 오래 걸렸고 이제 그 허들을 넘어서 달려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삼풍 쪽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아드님 또 자녀분이 지금 강남 쪽 재개발 본다고 하시면 저는 바로 여기 서초 그리고 우리 넘어서 내방, 방배, 사당 요 구역에 있는 방배권과 오늘 또 말씀드렸던 이런 잠실권, 송파, 석촌, 잠실, 삼전 요런 라인들. 자, 어디 하나만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전체가 모두 다 동조 현상이 있는 곳들. 동조 현상이 있는 곳들. 자, 함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중요한 아파트의 시세가 서울 중위권 매매 가격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방배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미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예전에 빌라촌에서 아파트로 탈바꿈한 실제 사례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잠실권역은 어때요? 가장 강력한 아파트의 상승 시그널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래가 저층 저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음마 삼풍 비교하시듯이 요렇게 양쪽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파트 시세의 미래 가치와 동조 현상 그리고 최소한의 법안 위반 요건들을 갖추고 주민 동의율까지 지금 움직임이 있는 바로 이런 구역들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도 비교해드렸고 또 재개발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 5월 14일 무료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